이제 지식을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치나 하는 지난 5번째 시간에 제가 이 커리큘럼 작업의 논리적 기준에 관해서 일단 한번 이렇게 일별을 했습니다. 하고 또 그걸 요약하기도 하고 정리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게 실무 차원에서 그걸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데 그 방법론이 뭔데? 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만 하고, 이 실무에 관한 얘기는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두 서너 가지의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하는 그런 것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한정해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쉽게 말하면 평생교육도 아니고 가정교육도 아니고 사회교육도 아니고 학교 교육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표준 절차를 가지고 있는 교육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교육은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얘기하더라도 그 대상은 지식일 수밖에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지식을 가르친다라는 게 그들 떠나서는 학교 교육은 저는 이렇게 성립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식이라 하는 걸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치는 건데? 어떻게 가르치면 그게 지식을 옳게 가르치는 거야? 바르게 가르치는 거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는 우리 이게 이 한국적 동양적 사고방식과 서구적 사고방식의 차이일 것 같은데 서구인들의 개념으로는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들의 개념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만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가르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데서 이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르친다는 개념의 출발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지만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꼭 지식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방법론 아니고도 지식은 전수될 수 있는, 전승될 수 있는, 습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동양에서 전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양적인 일단 놔놓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서구적인 어떤 이런 개념을 차용해 가지고서 근대화했기 때문에 여기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식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서구적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이해라고 하는 행위를 학습자한테서 불러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이 이게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라는 행위를 학습자한테서 불러내려고 하면 거기에는 명확하게 설명하는 일을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이 해야만이 이해라는 행위를 학습자한테서 불러낼 수가 있다 하는 그게 이 서구 사람들의 개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이해라는 이 행위 방식,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교사가 써서 지식을 제시하면서 내가 이걸 너희들한테 설명하겠어. 너희들은 내 설명에 대해서 꼭 응답을 해야 돼. 어떤 응답을 해야 되냐 같으면 이해라는 행위로서 응답을 해야 돼. 그럼 이해라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는 거래. 어떤 행위를 하면 이해라는 행위냐 하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쉽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게 지금 좀 과도하게 제가 단순화시켰습니다.
모기는 해로운 벌레이다. 꿀벌은 이로운 벌레이다. 우리 되게 초등학생들 시험 문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제시하면 아이들은 곧장 암기라는 행동을 불러냅니다. 암기라는 행동을 불러내가 머릿속에 담았다가 나중에 시험 칠 때 그 암기한 걸 회상을 해내가지고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암기라는 행동을 옳게 했는가 안 했는가를 교사는 알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다음 중 우리에게 해로운 벌레는 어떤 것인가? 라고 출제하는 것으로 이 아이들이 이 지식을 가르친 것에 적합한 암기라고 하는 것을 행동을 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교사들이 이와 같은 체계적인 사고를 하고 그래 하는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암리에 그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면 교사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아이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제시하는 지식에 대해서 암기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암기한 것을 회상해 가지고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제가 좀 단순화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래 보고는 그냥 비약을 해버립니다. 아, 자는 이해를 했구나. 그러나 서구적 개념상에서는 전혀 그건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 사람들의 교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학교 교육에서는 전혀 불필요한 지식으로, 이런 것은 머릿속에 담을 필요도 없는 지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식은 몰라도 되는 지식으로, 오다가 가다가 생활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마 그 사람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교육에서 취급되지 않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해라는 행위 양식은 뭐냐 같으면, 전에도 지난 시간 5번째 시간에 수학에서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식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지식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기가 이로운 벌레다라고 하는 지식의 뜻을 알아채는 걸 보고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태 뜻을 이해한다. 뜻이 뭐겠습니까? 뜻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맥락을 짚는 거 알겠습니까? 그 지식의 모기가 이로운 벌레다라고 하는 이롭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둘러싸고 있는 연관관계를 다 짚어가면서 모기는 우리에게 이롭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는 알물 구해가는 걸 보고 우리는 지식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거든요. 그게 우리가 맥락을 안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맥락이 없어가면 지식을 고집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맥락이 없다라고 얘기 안 합니까? 하나만 가르치면 하나만 아는 사람, 저 사람 맥락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 그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맥락을 있다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기가 인간에게 해로운 곤충이다, 벌레다라고 그렇게 지식을 이해하자고, 모기의 한 살이 벌꿀의 한 살이 모기가 나서
살고 번식하고 죽고 하는 이 한 살이, 꿀벌이 나서 살고 번식하고 하는 이 한 살이에, 한 살이를 하는 동안에 꿀벌이 무엇과 연관해야만이 그가 생존할 수가 있는가? 어떤 먹이 사슬과 연관해야만이, 어떤 것과 연관해야만이 그게 번식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한 사리를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이 지식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가 있겠거든요. 목의 한 살이, 꿀벌의 한 살이, 쉽게 말하면 온 것, 한 살이는 온 거 알겠습니까? 그게 온 것의 암, 온 것의 경험, 온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경험, 이걸 전도인은 experience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도 모기도 한 살이 하는 것을 모기를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는 모기의 지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인간도 이 온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 온 것에 대한 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인간의 경험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걸 전도는 교육적 경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전도가 experience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 어법상으로는 on이라고 써야 되지만 전도는 이걸 n을 빼버리고 experience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렇게 쓰면서 인류 역사에는 노예제 사회, 착취 사회, 지배 사회, 분열의 사회가 되면서 대다수 인간들에게 온 것에 대한 경험할 수 있는 여유를 전부 다가 파괴하고 박탈해 갔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민주주의 사회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런 온 것에 대한 온전한 온전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라고 했고, 그래서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것,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온 것 하나를, 부분 하나만 경험하고 일단 됐어 하고 진도 넘어가지 말고 온 것 하나를 이렇게 경험해가는 그런 것이 교육에서 추구해야 될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전도위가 왜 현대 교육 철학에 정초를 쌓았느냐 하는 말을 듣는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도의 그 이해라는 행위 방식이 얼마나 민주주의와 교육의, 현대 교육에 있어서의 핵심되는 개념이고 중요한 개념인가를 그렇게 알려준다라고 그래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그 드라마가 나온 난 뒤에 불멸의 이순신 않겠습니까?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교재를 제시하면 아이들의 지식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지식 활동은 온 것을 경험하는 게거든요. 지금 우리들 역사 교실에서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고등학교건 대학에서건 과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성이라고 하는 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서브젝트 매트를, 교재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와 같이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노리면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교실에서도 이거 이상 넘어서는 정말로 아이들의 온 것의 경험을 온전하게 터득할 수 있도록 교재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대학에서도 그럴까요? 대학에서 교육학에서도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대학에서도 교육의 목적 진술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도 그걸 온 것으로 목적 진술하는 방식을 온 것의 경험으로 제시를 한 것을 대학 교육에서 교직 과목에서 우리가 배웠을까요?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자, 불멸의 이순신은 진짜 극적인 효과는 교육에서는 극적인 효과는 교육에서는 제외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에서는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는 뒤에 따라오는 거고 재미보다 먼저 있는 것이 진지함입니다. 진지함은 곧 아이들의 지식 활동을 끌어내는 겁니다. 지식 활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불의 이순신은 사회적 구성물로 이순신 혼자가 23년, 23시간을 했던 영웅적 행위가 아니고 그 시대 그곳에 모든 산천이 물결이 산야가 민중이 모든 기술이 죽은 사람이 살은 사람이 전부 다가 아낙네들이고 모르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싸움을 참여했고 거기에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서 이 싸움을 이뤄냈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성물로서 이 23년 23성을 지셔야만이 아이들한테는 지식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회적 구성물은 23년 23성을 역사의 진실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성 개념인지를 교사가 저는 질문 형태로 제시해야 될 것 같고 온 마을이 정말로 싸움에 참여를 했는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신체가 부자연한 사람도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사회관계가 그 시절 조선 사람들한테 하나의 상징체계가 되었는가? 이런 문제도 한 차례 그리 하고 말았는가? 아니면 이게 전쟁 이후에도 조선시대에 이게 하나의 중요한 상징체계가 되었을까? 이순신 장군은 전략가로서 온 마을이 싸움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화했을까? 이런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야만이 학생들은 아마 이게 지식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싸움이 정말로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민족과 민중이라고 하는 의식이 싹 텄을까요? 당시에 조선 사람들한테 우리 조선인한테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민족이라는 역사적 개념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겪고 난 뒤에도 조선인들한테 민족이라는 개념은 외세에 대한 개념일 거고 민족이라는 개념은 봉건 체제에 대한 저항하는 개념이 민족이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개념의 흔적이 이 역사적인 대사건 이후에 그 흔적이라도 남겨졌을까요? 그게 어떻게 잔재가 남아서 개성되었을까요? 하는 걸 학생들이 질문해 볼 수가 있었고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학생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탐구할 수 있고
어떤가 소설 한 토막에서도 이런 걸 찾아내려고 하는 이 탐구욕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23년, 23년 나타났던 지적비약과 기술의 응용, 판옥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기술의 창조적 응용,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엄청난 기술의 응용입니다. 이런 기술의 응용이, 이 기술의 응용을 통해서 실제로 실전 전술에 사용해봤던 이 기술이 그대로 사장되었을까요? 다른 경제 활동에, 다른 수공업에 조금이라도 이게 진전된 건 없었을까요? 이런 것이 왜 이후에 조선인들에게 아무리 흔적도 없다고 우리는 단정해 볼까요? 역사 교과서에 한 페이지도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한번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이렇게 뒤적여보는 그런 탐구욕을 이렇게 줄 수가 없을까요? 이런 것이 이렇도록 교재가 서브젝트 매트가 제시되어야만이 이게 지식을 아까 말했던 정말 이해의 양식을 불러내는 이순신의 전성을 교사가 설명을 통해서, 명확한 설명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런 이해의 행위를 불러내도록 했을 때 가르치는 일이,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존 듀이가 말했던 서구적 전통입니다. 이게 서구의 전통을 존 듀이가 20세기 들어서 존 듀이가 더 확고하게 제시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 교육하게, 우리들 교실에 그렇게 우리는 존 듀이 연구도 많이 했고 참교 연구도 많이 했으면서도 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 아마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이걸 세밀히 찾지도 못했는데 더 이걸 저는 현장에서도 이런 자료를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이게 왕성하게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더 나아가지고서는 동양적 사고방식에도 반드시 서구적 개념이 아니고 꼭 명확한 설명이 아니고도 동양적 교사의 지식 가르치는 방법론도 뭔가 새롭게 개발돼 가지고 이렇게 더 보태지는 그런 작업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